존 보글은 뱅가드 창립자,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라 불리며 이 책에서 주식시장에서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평균을 목표로 하라고 말합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투자법은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사서 장기간 그대로 보유하는 것, 즉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 한 줄 요약. 주식시장 전체를 저비용으로 소유하고 쓸데없는 비용과 감정을 배제한 채 아주 오랫동안 붙들고 있어라. 제1장 우화, 고트락스 가문. 고트락스 가문이라는 아주 부유한 일가가 있었습니다. 미국 내 모든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창출하는 모든 이익 성장, 모든 배당금을 고트락스 가문이 가져갔습니다. 어느 날 말솜씨 좋은 헬퍼들이 나타났습니다. 증권사 브로커, 펀드 매니저, 투자 자문가 비유. 헬퍼들은 똑똑한 고트락스 사촌들에게 접근해 말했습니다. 다른 가족들보다 더 많은 몫을 가질 수 있게 종목을 잘 골라줄게. 주식을 사고 팔아보자 제안했고 설득당한 사촌들은 주식을 서로 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헬퍼들은 중개 수수료를 챙겼고 거래가 잦아지면서 양도소득세도 추가로 나갔습니다. 매니저들은 관리 수수료를 받고 열심히 사고 팔아 수수료 세금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제는 투자 컨설턴트, 재무설계사까지 고용했습니다. 결국 가문 전체가 받는 몫은 100%, 80%, 60%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마침내 현명한 할아버지가 모든 헬퍼들을 해고하라 했습니다. 가족들은 논의 끝에 그 말을 따랐고 다시 모든 주식을 그냥 소유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원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부는 다시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우화가 전하는 핵심 교훈. 주식시장 전체가 창출하는 수익은 고정인데 투자자들이 서로 사고팔고 중간에서 헬퍼들이 비용을 가져가면 투자자 전체가 받는 몫은 필연적으로 줄어든다. 제2장 이성적 과열. 주주의 수익은 기업의 수익과 일치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주주들이 얻는 총수익률, 배당, 주가 상승, 은 기업들이 실제로 창출하는 본질적 수익률, 영업이익 성장, 배당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해야 하며 결국에는 반드시 수렴한다. 단기적으로는 투기적 열기 때문에 주가가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크게 과열되거나 관행될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투기 수익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주고받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0에 가까워진다. 과열기에는 탐욕으로 PER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아 주가가 기업 실적을 앞서고 관행기에는 공포로 PER이 폭락해 주가가 실적을 뒤처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괴리는 평균으로 회귀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단기 가격 변동에 휘둘리지 말고 기업의 펀더멘털 성과에만 집중해야 하며 시장 전체를 저비용으로 장기 보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보글은 주식시장에는 신경 쓰지 말고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만 봐라고 강조하며 투기 열기에 빠져 빈번한 매매를 하는 대신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투자자의 길이라고 결론짓는다. 핵심 교훈. 시간이 흐르면 주주 전체가 얻는 수익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과 필연적으로 일치한다. 단기 투기 열기는 결국 사라지고 평균으로 회귀한다. 따라서 쓸데없는 매매 타이밍 대신 시장 전체를 저비용으로 영원히 소유하라. 제3장 투자자와 기업은 공동운명체, 오컴의 면도날. 투자자와 기업은 본질적으로 공동운명체이며 장기적으로 투자자가 얻는 수익은 기업들이 실제로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 영업이익 성장, 배당과 직결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은 복잡한 종목 선정이나 시장 타이밍 같은 불필요한 시도 대신 미국 또는 전 세계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그 포지션을 영원히 보유하는 단순한 전략에 있다. 이것이 바로 오컴의 면도날 원칙이다. 1320년 오컴의 윌리엄이 제시한 어떤 문제에 여러 해결책이 있을 때는 가장 단순한 것을 선택하라는 철학을 투자에 적용한 것이다. 복잡한 논리와 화려한 전략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브로커나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의 접근은 결국 비용을 증가시켜 투자자 몫을 갉아먹을 뿐이지만 가장 단순한 방법인 저비용 총시장 인덱스 펀드를 통해 시장 전체를 소유하면 기업의 실질적 성장 혜택을 그대로
그리고 최대한 많이 누릴 수 있다. 보글은 단순함을 어리석음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강조하며 S&P 500 같은 시가총액 가중 인덱스가 자동으로 재조정되며 재균형 없이도 시장을 완벽히 대표한다는 점을 들어 이 전략의 우월성을 설명한다. 결국 투자 성공은 똑똑함이 아니라 단순함 인내 비용 최소화에서 나오며 기업 전체와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길이라는 것이 이 장의 결론이다. 제4장 이기는 게임은 어떻게 해서 지는 게임이 되는가? 간단한 산수의 잔인한 법칙. 책의 가장 강력한 설득 포인트 중 하나로 복리 효과의 양면성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제목처럼 이기는 게임 시장 전체를 보유하는 것이 어떻게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지는 게임으로 변하는지 설명합니다. 주식 투자는 본질적으로 이기는 게임 장기적으로 시장 기업 전체는 성장하고 배당을 지급합니다. 평균 투자자도 시장 수익률 약 7에서 10%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 장기 보유 시 하지만 비용 때문에 지는 게임으로 바뀐다. 액티브 펀드 거래, 세금, 중개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면 시장이 주는 수익의 일부를 중간에 떼어갑니다. 비용을 공제하기 전 제로섬 게임 비용을 공제한 후 마이너스 섬 게임 전체 투자자 집단이 돈을 잃는다. 복리 수익의 기적 vs 복리 비용의 폭정. 보글의 유명한 명언. 복리 수익의 기적은 복리 비용의 폭정에 압도당한다. 비용의 구성 요소. 운용보수 1-2%, 선치, 후치 수수료, 거래 비용, 세금, 빈번한 매매로 발생하는 양도세. 이 모든 게 복리로 쌓여 투자자 몫을 갉아먹습니다. 고트락스 가문 우와 연결하여 고트락스 가문이 시장 전체 수익을 누리다가 중개인 펀드 매니저 브로커 등 헬퍼들에게 돈을 떼어주면서 점점 가난해지는 이야기. 비용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자신이 벌어야 할 돈을 남에게 주는 꼴. 한 줄 요약.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이기는 게임이지만 비용 특히 1-2% 수준의 연간 비용이 복리로 쌓이면 대부분의 투자자가 시장 수익의 절반이야만 가져가는 지는 게임으로 변한다.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저비용 인덱스 펀드, 승리의 유일한 열쇠다. 제5장 보이지 않는 비용의 위력, 펀드 매니저 몫이 커질수록 투자자 몫은 줄어든다. 제4장에서 이어지는 비용의 잔인함을 더 깊게 파고들며 비용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투자자 몫을 영구적으로 빼앗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펀드 매니저의 몫이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익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잔인하게 보여줍니다. 펀드 성과 vs 비용의 본질적 차이. 펀드의 과거 성과는 일시적이고 평균 회귀의 법칙을 따릅니다. 과거에 잘 나간 펀드 매니저는 미래에 잘할 확률이 낮습니다. 운 좋은 시기 평균으로 회귀. 반면 비용은 영속적입니다. 한번 정한 펀드의 높은 운용보수 거래 비용은 성과가 나빠져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쌓입니다. 펀드의 성과는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그만인 일시적 요소다. 그러나 비용은 영속적이다. 펀드 매니저 몫은 투자자 몫의 감소이고 시장 전체가 버는 수익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 중개인, 펀드 회사 등이 가져가는 목 운용보수, 거래 비용 등이 커질수록 투자자가 가져가는 몫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데이터로 보는 현실. 역사적으로 저비용 펀드가 고비용 펀드를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어떤 기간이든 비용이 낮을수록 투자자가 시장 수익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인덱스 펀드 비용 0.03에서 0.1% vs 액티브 펀드 비용 1-2% 이상. 장기적으로 인덱스가 승리. 보글의 경고. 투자자들은 비용을 너무 가볍게 봅니다. 1-2%면 별거 아니지? 하지만 30에서 50년 복리에서 이는 수억 원 단위의 차이가 됩니다. 펀드 매니저가 알파, 초과 수익을 준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비용 때문에 베타, 시장 수익조차 제대로 못 가져갑니다. 한 줄 요약. 펀드 성과는 일시적이지만 비용은 영원하다. 펀드 매니저와 금융 중개인이 가져가는 몫이 커질수록 투자자가 시장에서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은 영구적으로 줄어든다.
저비용 인덱스 펀드가 유일한 해법이다. 제6장 배당금은 누가 다 가져갔을까? 배당금 갉아먹는 뮤추얼 펀드. 배당금이라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직접 주는 가장 확실하고 실질적인 현금 수익이 뮤추얼 펀드, 액티브 펀드의 높은 비용 때문에 얼마나 크게 갉아먹히는지 잔인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제4 5장의 비용 문제를 배당이라는 구체적 사례로 폭로합니다. 핵심 메시지. 평균 배당 수익률 2에서 4%, 시대에 따라 변동. 기업 이익 성장, 배당금도 성장, 복리 효과로 엄청난 규모, 배당금 플러스 배당 재투자 장기 수익의 가장 큰 원천 중 하나. 배당금은 기업의 실질적 가치 창출 역사적으로 S&P 500 지수의 주당 배당금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상승해왔습니다. 하지만 뮤추얼 펀드, 액티브 펀드는 배당금을 갉아먹는다. 일반 액티브 펀드의 총 비용, 운용 보수 플러스 거래 비용 등은 연 1-2% 수준. 배당 수익률이 2%라면 펀드 비용이 배당금의 50에서 100%를 그대로 먹어치움. 예, 배당 2%, 비용 1%, 투자자가 실제로 받는 배당 1%, 절반 손실, 비용이 낮은 인덱스 펀드 0.05에서 0.1% 라면 거의 전부를 투자자가 가져감. 배당 재투자의 복리 효과가 비용 때문에 파괴된다.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복리로 폭발적으로 자산이 불어나지만 비용이 매년 떼어가면 그 복리 효과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펀드 업계의 속셈 액티브 펀드들은 복잡한 포트폴리오 구성, 다양한 자산군, 잦은 리밸런싱 등을 핑계로 비용을 높입니다. 진짜 목적은 더 많은 보수를 뜯어내기 위한 복잡성 만들기. 데이터로 보는 현실 S&P 500의 배당금 추이는 꾸준히 우상향하지만 액티브 펀드 투자자들의 실제 수령 배당 총 수익은 비용 때문에 시장 평균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한 줄 요약. 기업이 주는 배당금의 절반 이상을 뮤추얼 펀드의 높은 비용이 갉아먹는다. 배당 재투자의 복리 마법을 온전히 누리려면 비용을 최소화한 인덱스 펀드가 유일한 답이다. 제7장 조삼모사를 경계하라. 발표되는 펀드 수익이 모두 투자자의 몫은 아니다. 펀드 업계가 투자자를 속이는 가장 교묘한 수법 중 하나인 발표 수익률의 착시를 폭로합니다. 펀드가 보여주는 숫자가 실제 투자자가 받는 돈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경고합니다. 핵심 메시지. 펀드가 발표하는 수익률은 투자자가 실제로 받는 수익률이 아니다. 펀드 회사들은 대부분 시간가중 수익률 또는 펀드 자체의 순자산가치 기준 수익률을 광고합니다. 이 숫자는 펀드 매니저의 성과를 보여주지만 투자자가 실제로 벌거나 잃은 돈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습니다. 투자자 실제 수익률은 돈 가중 수익률입니다. 투자자가 언제 돈을 넣고 매수, 언제 빼는지와 매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판다. 탐욕과 공포 때문에. 결과적으로 펀드가 10년간 연평균 12%를 찍었어도 투자자 개인의 실제 수익률은 4에서 6%에 그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조삼모사 사례. 펀드 업계의 전형적인 속임수는 펀드가 좋은 성과를 내는 동안 대대적으로 광고, 아침에 세계줌.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자금 유입, 펀드 규모 급증. 이후 시장이 하락하거나 성과가 평균으로 회귀, 투자자들이 공포에 환매, 저녁에 내게 달라고 함. 펀드 매니저는 우리 펀드 10년 평균 수익률 15%라고 광고하지만 실제 투자자들은 고점 매수, 저점 매도로 인해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익 또는 손실을 봅니다. 데이터로 보는 잔인한 현실 보글은 여러 연구와 DLBR 보고서 등을 인용하며 보여줍니다. 우액 S&P 500 지수 장기 수익률 10에서 11%, 액티브 주식펀드 평균 발표 수익률 9에서 10%, 비용 차감 후. 하지만 개인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 3에서 6% 수준, 차이의 대부분은 투자자 자신의 나쁜 타이밍 플러스 펀드 비용 때문입니다. 한 줄 요약. 펀드가 광고하는 화려한 수익률은 투자자가 실제로 받는 돈이 아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고점 매수, 저점 매도로 인해 발표 수익률의 절반 이하만 가져가며 이는 펀드 업계의 조삼모사 전술에 당한 결과다.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사고 절대 안 파는 것만이 착시를 피하는 길이다.
제8장 세금도 비용이다. 투자에도 세테크가 필요하다. 앞선 비용 운용 보수, 거래 비용 등을 확장해 세금을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규정합니다. 세금은 복리로 쌓여 투자 수익을 갉아먹는 강력한 적이며 특히 액티브 펀드에서 치명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핵심 메시지. 세금도 비용이다. 투자 수익에서 떼어가는 또 하나의 비용이다. 세금은 비용의 또 다른 형태 주식 투자 수익은 크게 배당소득 플러스 자본이득 매매 차익으로 나뉩니다. 이 둘 다 세금 대상 배당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매년 또는 매 거래 시 발생하며 복리로 누적되면 장기적으로 수익의 상당 부분을 빼앗습니다. 보글의 핵심 문장. 자주 매매 실현 자본이득 발생, 펀드 차원에서 세금 부담. 펀드가 이 세금을 투자자에게 분배 투자자는 장기 보유 안 해도 매년 세금을 내야 함. 결과 연 1% 이상의 추가 비용 효과 세금 거래 비용. 시장 수익 10%, 비용 1.5%, 세금 1%, 실제 수익 7.5% 이하. 액티브 펀드의 세금 비효율성. 액티브 펀드는 높은 턴오버율 포트폴리오 회전율, 보통 50에서 100%로 인해 배당세는 피할 수 없지만 자본이득세는 매도할 때까지 미뤄짐. 장기 보유 시 세금 부담이 현저히 줄어듦. 특히 상속 시 단계 상승 혜택으로 세금 거의 면제 가능. 인덱스 펀드는 세금 비용을 0.1에서 0.5% 수준으로 압축. 인덱스 펀드의 세금 우월성. 인덱스 펀드는 턴오버율이 극도로 낮은 보통 3에서 5% 수준, 매매 거의 없음, 자본이득 실현 최소화. 양도세 이연 효과 극대화. 1% 세금 차이, 30에서 50년 후 자산 규모 20에서 40% 이상 차이. 세금은 보이지 않는 도둑이자 투자 성공의 또 다른 적. 복리 효과에서의 세금 잔인한 비용과 마찬가지로 세금도 복리로 쌓입니다. 저비용 인덱스 펀드 장기 보유, 가장 강력한 세금 최소화 방법. 세제 혜택 계좌 활용, IRA, 401, K 등 미국 기준, 한국은 ISA, 연금저축, IRP 등. 불필요한 매매 피하기, 양도세 이연 극대화. 결국 인덱스 플러스 장기 보유 플러스 세제 혜택 계좌 조합이 최선. 세테크 전략. 저비용 인덱스 펀드 장기 보유, 가장 강력한 세금 최소화 방법. 세제 혜택 계좌 활용, IRA, 401, K 등 미국 기준, 한국은 ISA, 연금저축, IRP 등. 불필요한 매매 피하기, 양도세 이연 극대화. 결국 인덱스 플러스 장기 보유 플러스 세제 혜택 계좌 조합이 최선. 한 줄 요약. 세금은 운용 보수만큼이나 강력한 비용으로 높은 턴오버의 액티브 펀드는 세금 폭탄을 맞지만 저비용 인덱스 펀드는 세금을 최소화해 장기 수익을 극대화한다. 투자 성공을 위해선 비용뿐 아니라 세테크도 필수이며 인덱스 펀드가 이를 가장 잘 해결한다. 제9장 좋은 시절이 다갔을 때 수익률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다. 투자자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심리적 행태적 실수 중 하나인 과거의 좋은 성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수익률의 평균회귀 현상을 다룹니다. 특히 좋은 시절이 끝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과거 성과를 미래 예측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지를 강하게 경고합니다. 핵심 메시지. 수익률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 수익률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경제, 시장, 투자자 심리, 밸류에이션 등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한 시기에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한 자산 펀드 전략은 다음 시기에는 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 어떤 펀드 섹터, 자산이 최근 5에서 10년간 시장을 크게 이기면 이제 이게 답이다. 대규모 자금이 몰려듦, 규모 팽창, 밸류에이션 급등. 결국 평균으로 회귀하거나 더 나쁘게 실망과 손실, 좋은 시절이 다갔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미 고점에서 매수한 뒤에야 깨닫습니다. 과거 최고 성과에 대한 집착의 위험. 투자자들은 대개 이런 패턴을 반복합니다. 10년간 최고 성과 펀드, 다음 10년에는 평균 이하 성과 확률 매우 높음. 섹터 로테이션, 기술주가 1990년대 후반 폭등, 2000년대 초 붕괴 이후 다른 섹터가 앞서감. 밸류에이션, PER, PB 등
도 극단에서 평균으로 회귀, 수익률은 평균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시장의 가장 강력한 법칙 중 하나. 평균 회귀의 강력한 증거 보글은 역사적 데이터를 통해 보여줍니다. 과거 성과를 미래 예측의 근거로 삼지 말 것. 이제는 다르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시장 전체를 보유하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로 돌아가서 기다릴 것.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도, 침체일 때도 전체 시장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대응. 좋은 시절이 끝났을 때 해야 할 일. 보글의 냉정한 현실 인식. 좋은 시절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수익률은 살아 움직이며 결국 평균으로 돌아온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전체 시장에 동참하라. 한 줄 요약. 수익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평균으로 회귀한다. 과거의 화려한 성과, 좋은 시절에 집착하면 고점 매수 저점 매도의 전형적인 실수를 반복하게 되므로 좋은 시절이 끝났을 때일수록 저비용 전체 시장 인덱스 펀드를 장기 보유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핵심 메시지. 액티브 펀드 선택은 건초 더미 속반을 찾기이다. 수천 개의 펀드 중에서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길 알파, 초과 수익을 낼 바늘 같은 펀드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과거 성과 좋은 펀드, 미래에도 좋을 확률 매우 낮음, 제9장 평균 회귀, 비용 턴오버 세금 때문에 대부분 평균 이하로 떨어짐, 제4 8장, 투자자 심리 때문에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제7장 조삼모사, 노력 시간 스트레스 투입해도 성공 확률이 극히 낮은 희박한 게임. 인덱스 펀드는 건초 더미 통째 구매로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시장 전체 건초 더미를 통째로 사서 장기 보유하는 것. 시장 전체를 소유하면 기업 전체가 버는 수익, 배당 플러스 이익 성장을 거의 그대로 가져감. 불필요한 선택 예측 거래를 하지 않으므로 비용이 최소화됨. 결과적으로 시장 수익률의 99% 이상을 실제로 누림, 비용만 공제. 펀드 선택 기준의 3대 원칙. 비용 최저 운용 보수, 익스펜스 레이시오가 가장 낮은 펀드 선택, 0.1% 미만 이상적. 넓은 분산 시장 전체 또는 대형주 중심 S&P 500 등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장기 보유 사서 절대 안 팔기, 턴오버 최소화 세금 거래 비용 최소.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펀드가 바로 저비용 전체 시장 인덱스 펀드입니다. 보글 시대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가 대표적, 오늘날 뱅가워드 토텔 스타마켓 인덱스 펀드 등. 왜 이게 가장 쉽고 효과적인가? 복잡한 분석, 연구, 선택 불필요, 시간, 노력 절약. 보글의 명언.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건초 더미 전체를 사라. 그게 훨씬 쉽고 훨씬 싸고 훨씬 효과적이다. 한 줄 요약. 펀드 선택에서 최고의 펀드 바늘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다. 대신 시장 전체 건초 더미를 저비용으로 통째 사서 장기 보유하는 인덱스 펀드가 가장 쉽고 가장 합리적이며 장기적으로 가장 우월한 선택이다. 제11장 평균으로의 회귀. 어제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일 수 있다. 제9장 좋은 시절이 다 갔을 때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평균 회귀 현상을 펀드 섹터, 자산군 전반에 걸쳐 가장 강력하게 증명합니다. 보글은 과거 성과에 현혹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반복하며 인덱스 펀드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핵심 메시지. 어제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된다. 시장에서 최고 성과를 낸 펀드 매니저 섹터는 다음 기간의 평균 이하 또는 최하위로 떨어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뮤추얼 펀드 업계에서 배출한 숱한 별 중에서 이후에도 계속 별로 남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반짝이던 별도 나중에는 유성이 돼버린다. 섹터 로테이션도 마찬가지. 1990년대 후반 기술주 폭등, 2000년대 초 붕괴 이후 가치주, 에너지 등이 앞서감. 과거 최고 성과는 운 플러스 과도한 위험 감수 플러스 높은 밸류에이션의 결과일 뿐 지속 가능하지 않음. 평균 회귀의 강력한 증거 보글은 다양한 역사적 데이터, 펀드 연구, 모닝스타, S&P SPB 보고서 등을 인용합니다. 왜 평균 회귀가 발생하는가? 운의 역할,
단기 최고 성과는 운 좋은 시기 좋은 시장 환경, 특정 섹터 호황에 좌우됨, 밸류에이션 효과, 최고 성과 후 PER, PB 등이 극단적으로 높아짐 평균으로 회귀하며 하락, 펀드 규모 팽창, 좋은 성과 자금 유입 규모 커짐 운용 어려움, 턴오버 증가, 유동성 문제, 비용의 영향, 높은 비용 펀드가 단기적으로 이겨도 장기적으로 비용 때문에 평균 이하로 떨어짐, 투자자에게 주는 교훈, 과거 성과 특히 최근 3에서 5년 최고 펀드를 미래 예측 근거로 삼지 말라. 이번엔 다르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 최고 펀드를 골라내는 것은 건초더미 속반을 찾기보다 더 어렵다. 대신 건초더미 전체, 시장 인덱스를 사는 게 최선. 저비용 인덱스 펀드 장기 보유 시장 평균 수익을 거의 그대로 가져가며 RTM의 피해를 피함. 한 줄 요약. 펀드 섹터 자산의 수익률은 평균으로 강하게 회귀하므로 어제의 승자 최고 성과 펀드는 내일 패자 최저 성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거 성과에 현혹되지 말고 저비용 전체 시장 인덱스 펀드를 장기 보유하는 것이 RTM의 함정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다. 제12장 펀드 선택에 조언이 필요합니까? 투자 자문이 명함. 앞선 장들 특히 제11장에서 인덱스 펀드가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린 후 가장 현실적인 질문에 답합니다. 그럼 펀드 고르는데 전문가, 투자 자문, 브로커, 어드바이저의 조언이 정말 필요할까? 보글은 투자 자문 산업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냉정하게 분석하며 대부분의 경우 조언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핵심 메시지. 복잡한 세금, 자산 배분, 은퇴 계획, 리스크 관리 등에서 전문 지식이 필요할 수 있음. 특히 초보자나 복잡한 상황, 상속, 세제 혜택 계좌 활용 등에서는 유용할 가능성 있음. 투자 자문이명, 이론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복잡한 세금, 자산 배분, 은퇴 계획, 리스크 관리 등에서 전문 지식이 필요할 수 있음. 특히 초보자나 복잡한 상황, 상속, 세제 혜택 계좌 활용 등에서는 유용할 가능성 있음. 투자 자문이 암, 실제로는 대부분 비용 폭탄 플러스 성과 저하 수수료 구조의 문제, 대부분의 투자 자문, 브로커, 재무설계사, 펀드 판매인, 은 커미션 기반 또는 자산 기반 수수료를 받음. 조언의 질보다 판매량 자산 규모가 우선, 고비용 고턴오버 펀드 추천 유도, 충돌 이해관계, 펀드 회사 브로커리지로부터 리베이트 커미션 받음, 객관적이지 않음. 성과 데이터, 역사적으로 투자 자문 받은 투자자들의 실제 수익률은 시장 평균보다 낮음, 딜베알 연구 등 인용. 조언받은 투자자도 감정적 매매,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피하지 못하고 추가 비용 때문에 더 손해봄. 펀드 선택에 조언이 필요 없는 이유. 이미 결론 났음. 저비용 전체 시장 인덱스 펀드 하나 사서 장기 보유하면 됨. 제10장 건초더미 통째 사기. 이 단순 전략에는 전문가의 복잡한 조언이 필요 없음. 불필요한 펀드 다각화, 액티브 펀드 추천, 비용 증가, 잦은 리밸런싱 타이밍 조언, 거래 비용 플러스 세금 증가. 이번엔 이 펀드가 뜰 거야 시계 예측 평균 회귀 피해. 제11장. 오히려 조언을 받으면 불필요한 펀드 다각화, 액티브 펀드 추천, 비용 증가, 잦은 리밸런싱 타이밍 조언, 거래 비용 플러스 세금 증가. 이번엔 이 펀드가 뜰 거야 시계 예측 평균 회귀 피해. 제11장. 보글의 냉정한 평가.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투자 자문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은 이미 비용 폭탄을 안고 있다는 신호다. 보글은 피델리티 뱅가드 같은 회사에서조차 판매 수수료 기반 조언을 경계하며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결정하라고 촉구합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극소수 복잡한 상속 세금, 특수 상황만 전문가를 찾되 수수료 기반 어드바이저를 선택하고 인덱스 중심 전략을 고수하라. 실천적 조언 필요 여부 자가진단. 내가 시장 전체 인덱스 펀드를 사서 30에서 50년 안 팔 수 있나? 예스라면 조언 불필요. 노라면 감정관리 장기 보유 교육부터 시작. 조언 받는다면 수수료만 받고 펀드 판매 안 하는 독립 CFP를 찾고 인덱스 전략 강요. 한 줄 요약. 펀드 선택은 이미 저비용 인덱스 펀드 장기 보유로 끝난 문제이므로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투자 자문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비용과 성과를 갉아먹는 암이 된다. 조언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 자체가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신호다. 제13장 심펠 이즈 베스트, 전체 주식을 보유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기. 책 전체의 최종 결론이자 실천 선언입니다. 앞선 12개 장에서 비용의 잔인함, 평균 회귀, 착시, 투자 자문의 함정, 심리적 오류 등을 모두 증명한 후 보글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답을 제시합니다. 핵심 메시지. 단순함이 최고다. 투자 세계에서 복잡한 전략, 천재 펀드 매니저, 완벽한 타이밍, 섹터 로테이션, 스마트 베타 등은 대부분 비용 증가 플러스 성과 저하로 끝납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우월한 투자 전략, 저비용 전체 주식시장 인덱스 펀드를 사서 장기간, 수십 년 보유하는 것. 대표 펀드, 뱅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 등. 이게 최선인가? 기업의 수익은 주주의 수익. 제2장. 시장 전체를 가지면 기업이 버는 만큼 거의 그대로 받음. 오컴의 면도날. 제3장. 가장 단순한 설명. 전체 시장 보유. 이 가장 강력함. 비용의 폭정. 제4 8장. 비용을 0.03에서 0.1% 수준으로 최소화하면 시장 수익의 99% 이상을 실제로 누림. 착시 심리 평균 회귀. 제7911장. 고점 매수 저점 매도, 과거성과 집착을 피함. 조언 불필요. 제12장. 이 전략에는 전문가 조언이 거의 필요 없음. 결과, 시장 평균 수익률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저렴하게, 가장 안정적으로 가져감. 보글의 마지막 메시지. 투자는 단순해야 합니다. 전체 주식시장을 저비용 인덱스 펀드로 보유하고 배당금을 재투자하며 절대 팔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보글의 마법이 당신의 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평생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실천 팁. 보글의 마지막 권고. 가능한 가장 낮은 비용의 인덱스 펀드 선택. 익스펜스 레이시오 0.1% 미만 권장. 정기적 적립식 투자. DCA, 로 시작.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절대 매도하지 말고 계속 보유. 세제 혜택 계좌, IRA, 401, K, 한국의 ISA, IRP 연금저축 등을 최대한 활용. 시장 전체를 믿고 개별 종목 섹터 펀드에 집착하지 말 것. 한 줄 요약. 투자의 정답은 복잡하지 않다. 저비용 전체 주식시장 인덱스 펀드를 사서 장기간 보유하는 것. 이것이 심펠 이즈 베스트이며 존 보글이 평생 증명하고자 했던 유일한 승리 전략이다. 제14장 채권 펀드. 잔인한 산수의 법칙이 더 강하게 적용되는 또 다른 영역. 주식 인덱스 펀드 논의. 제2 13장에서 채권으로 확장하며 채권 투자에서 비용의 잔인함이 주식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제4장의 간단한 산수의 잔인한 법칙. 이 채권 영역에서 더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메시지. 채권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주식은 장기적으로 채권보다 높은 수익을 내지만 단기 5에서 10년 단위로 보면 채권 수익이 주식을 앞선 기간이 꽤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채권은 주식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이런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채권을 포함해야 합니다. 자산 배분의 기본 원칙. 채권 수익률의 본질. 채권은 고정 수익 자산으로 장기 수익률이 초기 이자율, 수익률 수준에 매우 가깝게 결정됩니다. 주식처럼 이익 성장, 배당 증가 같은 변수가 거의 없음. 수익률은 쿠폰, 이자, 플러스 만기 시 원금 회수 플러스 가격 변동, 금리 변화 영향. 채권 수익률은 예측 가능성이 주식보다 훨씬 높아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집니다. 잔인한 산수의 법칙이 채권에서 더 강하게 적용되는 이유. 채권의 기대 수익률 자체가 낮기 때문입니다. 보글 시대 미국 기준 장기 채권 수익률 4에서 6%, 최근 예측으로는 3% 수준. 주식 기대 수익 7에서 10%, 비용 1~2% 상대적으로 덜 치명적, 수익의 10에서 20% 손실. 채권 기대 수익 3~4%, 비용 0.8에서 1.5% 수익의 20에서
50% 이상을 비용이 먹어치움. 복리로 쌓이면 채권 투자자의 실제 수익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나 마이너스 가까이 됨. 액티브 채권 펀드의 문제. 높은 운용 보수, 평균 0.6에서 1% 이상. 턴오버율 높음, 거래 비용 플러스 세금 발생. 대부분 시장, 채권 지수를 이기지 못함, SPB 보고서 등 증거. 저비용 채권 인덱스 펀드에 뱅가드 채권 펀드 비용 0.05에서 0.15%가 압도적 우위. 보글의 권고. 채권도 저비용 전체 채권 시장 인덱스 펀드로 투자하라. 주식 인덱스 플러스 채권 인덱스 조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비용 최소화가 채권에서 더 절실하다. 한 줄 요약. 채권 수익률은 낮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주식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수익을 갉아먹는다. 채권 펀드에서도 저비용 전체 채권 시장 인덱스 펀드 장기 보유가 유일한 합리적 선택이며 잔인한 산수의 법칙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이다. 제15장 상장 지수 펀드, ETF, 데이트레이더를 위하여. 보글이 가장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부분 중 하나로 ETF를 인덱스 펀드의 본질을 훼손하는 도구로 봅니다. 핵심 메시지. ETF는 전통적 인덱스 펀드를 기반으로 하지만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보글은 이를 인덱스 펀드의 원래 아이디어가 변질되었다고 직격합니다. ETF의 장점 인정. 하지만 한계 명확. 비용이 매우 낮음. 많은 ETF가 0.03에서 0.1% 수준. 넓은 분산 플러스 세금 효율성. 넓은 시장 지수, S&P 500, 토텔 스타마켓 등 추종하는 ETF는 장기 보유용으로는 TIF와 거의 동등하거나 우수할 수 있음. 보글도 넓은 시장 ETF를 장기 보유한다면 문제없다고 인정. 뱅가드도 ETF 출시. ETF의 치명적 문제점. 보글의 주요 비판. 거래 유혹, 단기 투기 촉진, 실시간 매매 가능. 투자자들이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더 쉽게 함. 제7장 조삼모사 반복. ETF 턴오버율이 극단적으로 높음. 결과, 발표 수익률은 좋지만 실제 투자자 수익률은 훨씬 낮음. 행태 편향 플러스 거래 비용. 니치 테마 레버리지 ETF 폭증 섹터 테마 레버리지 인버스 ETF 등 단기 스페큘레이션 도구가 주류가 됨. 시장 전체가 아닌 좁은 세그먼트 평균 회귀 피해 극대화. 제11장. 변동성 레버리지 상품. 도박 수준의 위험. 인덱스 펀드의 순수성 훼손. 보글이 꿈꾼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영원히 보유라는 철학이 오늘 사고 내일 파는 데이트레이딩 도구로 전락. 인덱스 펀드라는 이름이 마케팅 도구로 악용됨. 보글의 결론적 입장. ETF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TIF만큼 훌륭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ETF는 데이트레이더 단기 투기꾼을 위해 설계되었고 장기 투자자를 유혹해 비용, 세금, 심리적 손실을 키운다. 가능하면 전통 인덱스 펀드 TIF를 선호하되 ETF를 쓴다면 넓은 시장 지수 플러스 절대 매매 안 하기를 조건으로 함. 한 줄 요약. ETF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의 장점을 가지지만 실시간 거래 가능성 때문에 데이트레이딩 단기 투기를 부추겨 인덱스 펀드의 본질, 장기 보유, 비용 최소, 시장 전체 소유를 훼손한다. 넓은 시장 ETF를 장기 보유용으로만 쓴다면 괜찮지만 대부분은 데이트레이더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제16장 시장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인덱스 펀드,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책의 절정이자 최종 증명 부분으로 앞선 모든 논의, 비용, 평균 회귀, 착시, 심리, ETF 비판 등을 종합해 왜 인덱스 펀드가 장기적으로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를 이길 수밖에 없는지를 데이터와 논리로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 핵심 메시지. 시장 전체 수익률은 모든 투자자의 가중평균 수익률. 시장은 제로섬 게임, 비용전. 비용을 공제하면 마이너스 섬 게임이 됨. 모든 액티브 투자자, 패시브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 비용 수준. 액티브 펀드 전체, 비용 높음의 평균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 액티브 비용 시장 수익률. 인덱스 펀드가 시장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수학적, 통계적 필연. 인덱스 펀드의 비용이 극도로 낮음. 인덱스 펀드 비용 0.03에서 0.15%, 뱅가워드 기준, 액티브 펀드 평균 비용 0.8에서 1.5% 또는 그 이상, 숨겨진 비용 포함, 비용 차이 약 1%가 장기 복리로 엄청난 격차를 만듦. SPB 보고서 등 역사적 증거 보글은 S&P 인더시즈 vs 액티브, SPBA 보고서를 반복 인용, 5년 기준, 액티브 주식펀드의 80에서 90%가 벤치마크, 지수를 못 이김. 10년 기준, 85에서 95% 실패. 15년 기준, 90% 이상 실패. 기간이 길어질수록 액티브 펀드의 승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짐. 인덱스가 시장을 이긴다가 아니라 액티브가 시장을 못 이긴다는 것이 정확.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이미 현실이 된 패러다임 보글은 1970년대 첫 인덱스 펀드 출시 당시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로 비웃음을 샀지만 2000년대 들어 인덱스 펀드 플러스 ETF 자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는 액티브 펀드보다 인덱스 펀드 자산이 훨씬 커진 현실이 됐다고 지적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라 기존 패러다임, 액티브 우월론, 이 무너지고 진짜 패러다임, 패시브 우월, 이 자리 잡는 과정. 인덱스 펀드가 이기는 메커니즘 요약. 비용 최소화, 시장 수익 거의 100% 확보. 평균 회기, 액티브 펀드의 일시적 승리는 지속 불가. 행태 편향, 인덱스 투자자는 감정적 매매를 가장 잘 피함. 시장 전체 소유, 개별 종목 리스크 제거, 기업 성장 그대로 누림. 보글의 최종 선언. 인덱스 펀드는 시장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장에서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이 곧 시장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되었다. 한 줄 요약. 인덱스 펀드는 비용이 극도로 낮기 때문에 비용을 공제한 후의 모든 투자자 평균 수익률보다 항상 우월하다. 이는 수학적 통계적 필연이며 장기 데이터, SPIVA 등가 증명하는 이미 현실이 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액티브 펀드는 대부분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즉 인덱스가 이길 수밖에 없다. 제17장 벤저민 그레이엄과 인덱스 투자 전략, 워런 버핏이 들려준 이야기. 책의 최종 마무리이자 철학적 절정으로 보글이 가장 존경하는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르침과 워런 버핏의 실천을 통해 인덱스 펀드가 그레이엄의 본질적 원칙과 완벽하게 일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보글은 버핏의 유명한 말을 빌려 인덱스 투자가 바로 그레이엄의 진정한 후계자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핵심 메시지. 증권 분석. 현명한 투자자 저자 벤저민 그레이엄의 핵심 원칙. 투자는 사업 소유 주식은 기업의 일부 지분이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실적, 이익 배당, 이 주가로 기결된다. 안전마진, 과도한 가격을 지불하지 말고 저평가된 상태에서 매수. 시장의 미스터마켓, 시장은 매일 기분에 따라 가격을 제시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그 가격을 무시하고 기업의 내재 가치에 집중. 방어적 투자자 vs 기업가적 투자자. 대부분의 개인은 방어적 투자자가 되어야 하며 이는 분산 플러스 저비용 플러스 장기 보유를 의미. 워런 버핏이 보글에게 들려준 이야기. 실제 에피소드. 버핏은 2000년대 초 보글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 내가 지금 대학생이거나 젊은 투자자라면 90% 이상을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고 나머지를 채권에 넣을 것이다. 그게 내가 아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별 종목을 고르는데 실패하고 비용만 날린다. 버핏은 또한 베팅을 추천하며 2008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저비용 S&P 500 인덱스 펀드가 최선이라고 반복 선언. 2013년 유언장 공개. 내 아내의 신탁자산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10%를 단기 국채에 넣어라. 버핏 본인은 가치투자 천재지만 일반인에게는 인덱스가 가장 그레이엄스러운 선택이라고 단언. 보글의 마지막 감상. 벤저민 그레이엄은 인덱스 펀드를 보지 못했지만 그의 철학은 인덱스 펀드에서 완성되었다. 워런 버핏이 증명하듯 현명한 투자자는 복잡한 길을 가지 않고 단순한 길을 선택한다. 그 길이 바로 모든 주식을 소유하는 길이다. 한 줄 요약.
벤저민 그레이엄의 본질적 원칙, 사업 소유 안전마진 미스터마켓 무시 방어적 투자는 저비용 전체 시장 인덱스 펀드 장기 보유에서 가장 완벽하게 구현되며 워런 버핏조차 일반인에게는 인덱스를 강력 추천한다. 인덱스 투자가 바로 그레이엄 철학의 진정한 후계자이자 완성형이다. 제18장 자산 배분 I. 투자를 시작할 때, 자산이 증가하고 있을 때, 은퇴할 때.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첫 부분으로 주식 인덱스 펀드 중심 철학을 주식 vs 채권 비율로 확장합니다. 보글은 포트폴리오 수익률 차이의 94%는 자산 배분에서 비롯된다는 연구를 인용하며 개별 종목 펀드 선택보다 주식, 채권 비율이 훨씬 더 결정적이라고 강조합니다. 핵심 메시지. 자산 배분이 성공의 핵심 열쇠. 개별 펀드나 종목 선택은 장기 수익률에 미미한 영향, 거의 0에서 6%. 반면 주식 채권 배분 비율이 수익률 변동의 대부분, 94%를 설명. 비용 최소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적절한 자산 배분. 벤저민 그레이엄의 기준점 그레이엄은 주식 50%, 채권 50%를 방어적 투자자의 표준으로 제시. 이 비율을 기준으로 시작해 개인 상황, 나이, 리스크 수용도, 투자 기간에 따라 조정하라는 조언. 보글도 이 50을 유용한 출발점으로 삼음. 인생 단계별 추천 배분. 보글의 실전적 가이드. 보글은 자신의 경험과 역사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이, 자산 증가 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채권 비중을 늘리는 것을 권고합니다. 주식 비중이 높을수록 장기 성장 기대, 변동성의 점진적 리밸런싱인가? 젊을 때 주식 비중 높여, 복리 성장 극대화. 나이 들수록 채권 늘려 변동성 하락 위험 줄임, 은퇴 시 큰 손실 회복 어려움. 전술적 자산 배분, 시장 타이밍, 은 피하라 대부분 실패하고 비용만 증가, 제9 11장 평균 회귀 연결. 한 줄 요약. 포트폴리오 수익의 대부분은 자산 배분, 주식, 채권 비율, 이 결정하므로 나이와 투자 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채권 비중을 늘려가며 저비용 주식 채권 인덱스 펀드를 장기 보유하라. 벤저민 그레이엄의 50을 기준으로 개인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제19장 자산 배분, 노후 대 비용 투자와 재무 설계. 은퇴 후 단계로 확장하며 보글은 은퇴 후에는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과도한 보수성, 100% 채권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합니다. 핵심 메시지. 은퇴 후 자산 배분의 목표 변화. 젊을 때 자산 최대 성장, 주식 비중 높게. 은퇴 후 자산 보존 플러스 안정적 현금 흐름, 인출 가능한 수준 유지.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장수 리스크, 100세 시대를 고려하면 완전한 채권 중심은 위험하다. 은퇴 후에도 주식 30에서 50% 정도는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00% 채권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구매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한 줄 요약. 은퇴 후에는 자산 보존이 우선이지만 인플레이션과 장수 리스크를 고려해 주식 30에서 50% 정도는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인출 규칙을 기준으로 저비용 주식 채권 인덱스 펀드를 활용한 단순한 자산 배분과 인출 전략이 노후 대비의 핵심이며 과도한 보수성이나 복잡한 상품은 피해야 한다. 제20장 투자의 황금률, 시장과 시간의 검증을 거친 투자 원칙. 책 전체의 최종 결론이자 보글이 평생 증명해온 원칙들을 시장의 역사적 데이터와 시간의 시험을 통해 검증된 황금률로 압축합니다. 핵심 메시지. 투자의 세계는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아는 사실도 꽤 많다. 미래 시장 방향, 금리, 인플레이션, 경제위기 등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아래 황금률들은 시장과 시간이 이미 검증한 진리입니다. 투자의 황금률, 보글의 핵심 5가지 원칙 요약. 기업이 창출하는 수익에서 투자자가 정당한 몫을 챙기는 것이 성공 투자의 본질이다. 시장 전체를 소유하면 기업의 이익 성장 플러스 배당을 거의 그대로 받음. 제2장 연결. 비용은 투자자의 가장 큰 적이다. 비용, 운용보수, 거래 세금 등
이 낮을수록 시장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감. 복리 효과로 장기적으로 수십 수백 퍼센트 차이. 제4 8장. 감정이 투자 수익을 갉아먹는다. 고점 매수, 저점 매도, 과거성과 집착, 시장 타이밍 시도 등 행태 편향을 피하라. 제7911장. 시간과 복리가 투자자의 가장 큰 친구다. 일찍 시작하고 오래 보유하면 복리의 마법이 작동.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제18 19장 자산 배분 포함. 단순함이 최고. 저비용 전체 시장 인덱스 펀드 주식 플러스 채권을 적절한 비율로 사서 평생 보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복잡한 전략 조언 상품은 대부분 비용만 증가시킴. 제3시12 13장. 한국 투자자 관점에서의 적용. 국내 타이거 전체 코스피, KODX 200, 타이거 미국 S&P 500, KODX 미국 S&P 500TR 등 저비용 인덱스 ETF 펀드 활용. 해외 뱅가워드 토텔 스탁마켓, 토텔 월드 스탁, 토텔 반드 등 한국 증권사 통해 접근 가능. 노후 대비 ISA, IRP, 연금저축 등 세제 혜택 계좌 최대 활용 플러스 4% 규칙 참고 인출. 한 줄 요약. 투자의 황금률은 복잡하지 않다. 저비용으로 시장 전체, 주식 플러스 채권을 소유하고 감정을 통제하며 시간을 믿고 평생 보유하라. 시장과 시간이 이미 검증한 이 단순한 원칙이 장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승리 전략이다. 부록 복습.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책의 모든 내용을 압축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계획입니다. 1단계. 기본 마인드셋 재확인. 나는 기업의 소유자다. 시장 전체를 소유하면 기업이 버는 만큼 거의 그대로 받는다. 비용은 적이다. 1% 비용 차이가 30에서 50년 후 수억 원 차이. 시간은 친구다. 일찍 시작하고 오래 보유하면 복리가 알아서 해준다. 단순함이 최고다. 복잡할수록 비용, 실수, 스트레스만 늘어난다. 2단계.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5가지 행동. 우선순위 순. 3단계. 첫 1년 목표 예시 20대 초보자 기준. 매월 50에서 100만원 적립식 시작. IRP 또는 ISA 계좌 개설, 매월 자동이체 설정. 타이거 미국 S&P 500 또는 KODX 미국 S&P 500TR 60%. 타이거 글로벌 코어 또는 MSCI 월드 20%. KODX 국고채 3년 또는 타이거 단기 채권 20%. 포트폴리오 예시 30대 중반 기준. 1년에 한 번 비중 점검, 필요시 리밸런싱. 시장이 30에서 50% 하락해도 절대 팔지 않기 연습.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매일 매주 매년 확인하며 원하시는 성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금융강국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